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일반 화학 제너럴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후반부 강의하면 19장 또는 이제 20장 정도까지 강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21장 추가해서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은 Transition Element and Coordination Chemistry, 그러니까 전이 원소하고 또 전이 원소가 중심 원자가 돼서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붙어요. 그래서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데 이런 배위 결합을 통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코오디네이션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또 그런 이론에 대해서 그런 결합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탈 필드 시어리, 또 리간드 필드 시어리.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일단 21장 내용이 뭔지 쭉 한번 살펴보고 하나씩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랜지션 메탈, 트랜지션 엘리먼트, 그러니까 전이 원소 또 전이 금속에 이게 그 오비탈로 치면 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이 금속이 되는데, 그래서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쭉 살펴볼 거고, 또 그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과 어떻게 연관을 줘서 그 원소들의 성질이 어떤지 그 성질을 살펴보는 강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 금속 또 중심 원자가 있고 거기 리간드가 붙어서 착화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합 또는 그 성질에 대해서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 금속이 결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리간드라고 그러고요. 또 리간드가 붙어서 착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데 컴플렉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노먼클러처하고 또 구조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화학식은 같은데 그런 아이소머 이런 관계 두 번째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위 화합물들의 그 어떤 그를 다루는 그 결합 이론들, 그래서 크리스탈 필드 이론, 다음에 리간드 필드 이론 이런 것들로 제 3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이 금속을 살펴보려면 주기율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우리가 계속 다 봐왔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주기율표를 1족, 2족, 3족, 4족, 5족 해서 6족, 7족, 0족까지 갔잖아요. 네,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통 우리가 주족 원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A, 2A, 3A, 4A, 5A, 6A, 7A, 8A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다뤄온 거 1주기, 2주기, 3주기 하고 이제 4주기에 가서 두 번째까지 한번 전부 다 주족 원소만 했었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족 원소 중에서도 메인 그룹 중에서도 1족, 2족을 보통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했습니다만 이게 다 그 최외곽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S 궤도, S 오비탈 전자예요. 그래서 이걸 S 블럭 엘리먼트라고 그러고,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3A서부터 0조까지는 P 전자가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죠. 그래서 이것을 P 블럭 엘리먼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다뤄온 거고, 오늘 여기 20번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1A, 2A하고 3으로 되거든요.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3B족이에요. 그래서 A족을 메인 그룹, B족을 뭐 전이 금속,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트랜지션 메탈 그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쭉 가르쳐 왔는데 얼마 전부터 이걸 그냥 쭉 번호를 쭉 붙여요. 그래서 1족, 2족, 3족, 4족, 5족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가서 보니까 1족, 2족 해서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8까지 가죠.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에 따라서 A, B를 붙이기도 하고 아닌 경우는 그냥 1, 2, 3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어떤 책은 또 섞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부 쓰신 교수님하고 두 번째 쓰신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누가 이걸 좀 해서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B족을 붙일 적에는 8, 9, 10족을 8A, 8B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1B, 2B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그 S 블럭하고 P 블럭 사이에 전자가 D
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트랜지션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 주족에서도 우리가 S 블럭은 보통 금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P 블럭은 비금속이 많아요. 그럼 금속하고 에서 비금속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이적인 gradual change 뭐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트랜지션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엘리먼트는 S 블럭하고 P 블럭 사이에 있는 그 D 블럭,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D 전자라는 거예요. D 오비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전이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이 금속 하게 되면은 보통 4주기부터 나타나요. 그렇죠? 그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근데 이 4주기가 전이 금속 입장에서는 first죠. 그래서 first 시리즈, second 시리즈, third 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fourth 시리즈까지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21선부터 30번까지가 왜냐? D 궤도가 10개, D 궤도가 D 오비탈이 5가지 종류가 있죠. 5개의 D 오비탈이 있죠. 각 오비탈마다 2개의 전자씩 들어가니까 10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먼트 숫자가 10개입니다. 그래서 21번부터 30번까지 이거는 우리가요. 이거 외잖아요. 그래서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크롬, 망간, 다음에 뭐죠?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이렇게. 사실 저는 스티바크망, 페코니, 구준 뭐 이런 식으로 외는데 이건 학생들마다 좀 재치 있게 자기가 외는 방법을 생각해서 외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와 같이 하도 좋고요. 스티바크망, 페코니, 구준.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밑에 것도 외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울까 생각해 보니까 이지 네모텍, 루로, 팔아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이 아르헨티늄이거든요. 그래서 팔라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 나름대로 그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외우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잘 돼요. 역시 외우는 것만큼 아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21번부터 30번까지는 D전자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러면 5주기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터비움부터 카드뮴까지 가는데 여기도 다 D전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에 또 그럼 6주기 갔을 때 6주기에도 D전자 있는 금속 엘리먼트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56 다음에 띄어버려요. 중간에 여기에 까맣게 된 부분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 그것을 보니까 뭘로 시작했다면 57번이 란타늄입니다. 란타늄에서 시작해갖고 이게 이트리움인가? 이터비움. 저기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57번부터 70번까지 14개예요. 왜냐면 F 궤도가 7개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란타나이드라고 그러고요. 그럼 그 밑에도 있죠. 7주기에 가도 역시 액티늄부터 그 노블리슘일 거예요. 노블리움인가? 102번까지가 있습니다. 이걸 액티나이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이 전이 금속의 내부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F 블럭에 F 궤도에 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F 블럭 엘리먼트고 이걸 인너 트랜지션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위 첫 번째 거는 란타나이드, 두 번째 거는 액티나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이금속의 위치가 여기다. 그러니까 D 블록 있고 그 안에 또 F 블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이금속이라고 한다.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빨리 나갔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티바크망, 페코니크준. 그래서 스칸디움, 타이타늄, 바나디움, 크로미움, 망가니스, 아이언, 코발트, 니콜, 커퍼, 징크 이렇게까지 해서 10개입니다. 이것이 퍼스트 시리즈 또는 피리어드로 보면 제 4주기잖아요. 4주기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칸디움에는 D전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징크에는 10개. 그래서 D전자가 하나서부터 10개까지 들어가는 것이 스칸디움에서부터 징크까지 10개의 엘리먼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픽이 뭐냐면 그 D전자가 과연 어떻게 분포하느냐, 분포라기보다 배치하느냐, 그 D전자가 D 오비탈이 5개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no two electrons can have the same set of quantum numbers 해서 그 같은 한 오비탈에 스핀이 다른 거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오비탈에 스핀업, 스핀다운 2개가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파울리 베타 원리고 훈트 규칙은
가급적이면 스핀은 패러렐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토탈 스핀 퀀텀 넘버를 최대한으로 가지려고 한다. 뭐 이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어떻게 배치를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 이게 펜을 잘 써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펜을 한번 좀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면 FE를 쓰면요. FE면 26번이에요. 그럼 전자 26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칼슘까지 올 쪽에 어떻게 왔냐면 20개가 전자가 됐었어요. 칼슘이 20번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알곤 코어에다가 4S에 2개가 있다.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FE는 어떻게 쓸까요? 알곤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4S가 있고 원래 이 4S가 3D보다 작다고 생각을 에너지가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D궤도는 3D겠죠. 3D에 몇 개가 더 있을까요? 6개가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FE를 쓰면 여기 있는 것대로 이렇게 4S2 썼고 3D에 훈투 규칙에서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 써주고 6번째 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6번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훈투 규칙을 가지고 컨피규레이션 전자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4S가 좀 밑에 있고 여기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S 궤도하고 D 궤도하고 그 내부에 있는 엘렉트론 쉴드를 페니트레이트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소위 그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결정이 된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배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FE 플러스는 잘 없지만 1 플러스 되면서 여기 전자 하나 나가야 되죠. 그럼 어느 전자가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돼요. 어떤 게 나갈까요? 이게 나갈까요? 이게 나갈까요? 4S 전자가 나갈 거냐? 3D 전자가 나갈 거냐? 그런데 이게 나가면서 전자 하나가 빠지면서 원자에게는 플러스 26이 그냥 돼 있습니다. 전자 사이드는 마이너스 25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이펙티브 차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펙티브 차지가 커진 것에 따라서 쉴딩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상황이 역전이 돼서 3D가 4S보다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온이 됐을 때 4S를 먼저 잊어버리고 그래서 Fe2 플러스가 되면 3D는 6개가 그냥 다 있고 그리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좀 지저분해졌어요. 싹 지웠습니다. 그래서 4S는 그냥 다 있고 3D는 다 있고 4S 전자가 없는 그런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 더 잊어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것이 나가게 돼서 3D5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곤 코어를 먼저 써주고 알곤 코어를 써주고 여기다 4S가 아니라 3D를 하나, 둘, 셋, 넷, 5개 써주고 4S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이금속의 이온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이금속의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앞으로 다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통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스칸디움 21번, 타이타늄 22번, 23번에서 D에 훈트 규칙대로 25번까지 어디까지요? 망가니스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집어넣고 26번 여기다 집어넣고 처음에 해서 26, 27, 28, 29, 30까지 해서 쭉 이렇게 전자를 10개 채우면 되는데 그거대로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fully occupied, fully filled shell 또는 half filled shell이 안정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orbital correlation 때문에 이제 전자 상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 예외로 나타나는 게 크로미움하고 카파입니다. 그래서 크로미움 보면 이렇게 24번이에요. 그러니까 D전자가 4개 있죠. 카파는 29번이에요. 그러니까 D전자가 9개 있어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하면은 여기에 하나 비어있고 4개가 되고 여기는 여기 8개 있고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위에 거는
여기는 필드 쉘인데 여기는 그냥 하나 비어 있는 거죠. 여기도 필드 쉘인데 여기는 이제 반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있는 맨 처음에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이 4s 전자를 하나를 내려요. 3D5로 3D로. 그럼 여기가 half field shell이 되죠. 여기는 half field shell이 되죠. 원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half field shell이 돼요. half field 반만 fully 채워진 거. 이게 안정화하고 좋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관찰되는 observation, 관찰되는 크로미움의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그 3D5, 4S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카퍼는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 하나 주게 되면 일로 내려주게 되면 3D10이 돼서 fully filled shel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half filled shell이 되고. 그래서 여기 fully filled shell 하나 그냥 비어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이 안정하다. 그래서 카파의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3D10, 4S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24번하고 29번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거 다 이것들은 이렇게 half filled shell이 되도록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 한다 하는 것을 뭐 예외가 아니라 뭐 예외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된 대로 이건 전 방식대로 썼어요. 그룹이 3B, 4B, 5B, 6B, 7B, 8 이건 세 그룹을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8개로 18까지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1B, 2B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원래 주기율표가 주기가 성질이 같은 것끼리 나타나는 거잖아요. 조기 성질이 같은 것끼리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톰의 컨피규레이션은 3D1, 4S2, 3D2, 4S2, 3D3, 4S2, 3D4, 4S2 해야 되는데 3D5, 4S1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3D5, 4S2, 3D6, 4S2, 3D7, 4S2, 3D 사실 3D 해야 되나요? 3D8, 4S2, 3D10, 4S1, 3D10, 4S2 이렇게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됐고 D전자를 먼저 밑에 쓴 이유는 이렇게 이온이 될 적에 S가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 이온 되면은 S2가 다 없어졌고 플러스 3가가 되면은 이것까지 나가는 경우가 되죠. 보통 스칸디움은 3가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늄도 타이타늄 2가로부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각자가 어떤 이온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것이 다 금속인데 금속 중에 제일 전도도가 좋은 게 은입니다. 은이 제일 전도도가 좋아요. 그래서 은의 전도도를 100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얼마나 잘 전도하느냐. 보통 100보다 작겠죠. 그래서 커퍼가 전도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커퍼 전도도가 은이 100이라면 96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선 쓰는 거 전기 전선 다 거의 커퍼를 다 쓰죠. 은보다 훨씬 싸잖아요, 커퍼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금은 사실은 커퍼보다도 전도도가 좋지 않습니다. 더 낮아요. 그런데 금이 훨씬 더 공기 중 노출이 됐을 때 안정하죠. 은이나 카퍼보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기판, 이런 데서 금으로 용접을 하는 그렇게 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금 수요가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봐도 여기 뭐 1이나 3이나 돼도 전도도 꽤 높은 거예요. 전기 잘 통하는 겁니다. 금속입니다. 그다음에 멜팅 포인트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다음에 한번 팍 떨어지고 좀 내려가죠. 쭉 내려가요. 420도까지 내려가 버려요. 아연까지. 그 이유를 보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금속 결합이 단단해져야지 멜팅 포인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금속 결합이 단단해지려면 자유전자가 많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짝짓지 않은 전자가 많아야 된다. 짝짓지 않은 전자가 많으려니까 올라갈수록 이게 3족이죠. 4족, 5족 이렇게 올라갈수록 전자수가 늘어나죠. 어디까지? 크로미움까지. 이거는 3D 5개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올라가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짝을 짓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멜팅 포인트 저기 보일링 포인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다음에 원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펙티브 차지가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원자 크기는 작아져요. 일렉트론들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겨지는데, 그래서 처음에 많이 이렇게 팍팍 떨어져 주는데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이제 d 오비탈 사이즈가 원래 덴스하니까 그렇게 슈링크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축소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보면, 이온화 에너지도 역시 차지가 증가하면,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차지가 많아지면 떼어내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서드로 가면서 역시 아까 봤던 대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높고요. 당연히 세 번째도 완전히 높은데, 여기 세 번째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d 오비탈 전자가 첫 번째, 두 번째, s 오비탈 전자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떨어져 나가고 d 오비탈은 또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과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봤고, 이제부터 할 거는 그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데, 사실은 멜팅 포인트 설명을 조금 아까 제가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보면은 그 금속 결합을 하잖아요. 금속이니까. 그래서 코어가 있고, 아토믹 코어가 있고, 소위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을 때, 그런 프리 일렉트로닉 인터랙션이 강할 때 이것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보다 트랜지션 엘리먼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철이 제일 강하다고, 제일 강한 건 아니지만 철이 그 강한 재료로 사용이 되잖아요. 트랜지션 메탈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금속 결합을 하게 하는 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홀 전자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금속 결합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고, 망간이 팍 떨어지고.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 해필드 쉘이 안정화되면서 그 아토믹 코어가 안정화되니까 아무래도 코어 투 코어, 그러니까 메탈 아톰 인터랙션이 약화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모든 것을 딱 한 가지 이유로 딱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것이 알칼리 금속이나 다른 중금속들보다 강한, 하드한 그런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카파 이런 것이 상당히 연하죠. 금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우리가 1비족이 동은금이에요. 1비족이 동은금입니다. 네, 동은금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아연, 카드뮴, 수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4주기, 5주기, 6주기 트랜지션 메탈, 시리즈는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홀 전자가 많아지는, 여기 바나디움, 크로미움, 니오비움, 몰리브데늄, 텅스텐이 제일 강한 거예요. 제일 강한 금속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갔는데, 아연이나 카드뮴 되면 되게 동은금도 마찬가지고, 금, 구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무르잖아요. 근데 수은은 너무 물러서 상온에서 액체, 리퀴드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토믹 레이디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먼저 했습니다만, 아토믹 차지가 증가돼요. 그러면 에펙티브 차지가 아토믹 뉴클리우스의 에펙티브 차지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니까 일렉트론을 강하게 어트랙트하고, 그래서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상당히 D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상당히 급하게 내려가는데, 작아지는데, D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그 덴스하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리펄전도 생기고 그래서 거의 플랫하게 내려가기는 트렌드가 있지만 좀 플랫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는 오히려 좀 이제 엘렉트론 리펄전이 다 강하게 다 찾으러 디전제 10개가 다 채워지니까 좀 증가되는 이제 그런 약간 뭐 포물선이라고 하나요? 확 내려가서 약간 올라가는 이제 그런 타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 다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자, 이터비움이 있고 루테늄이 있죠. 루테튬이라고 그래요. 루테늄은 또 딴 게 있습니다. 여기 루테늄이 여기 있어요. 루테튬. 이건 루테늄, 루테튬. 그래서 이터비움하고 루테튬하고 보면 180, 170 정도예요. 여긴 160이 180 많이 커졌잖아요. 이건 이제 주기가 커질수록 많이 원래 전자들이 많이 커지는 거니까, 원자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선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죠. 아니, 뭐 여긴 똑같죠. 똑같죠? 그럼 뭐 거의 같죠? 예,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기 2주기 트랜지션 메탈이나 맨 앞에 것만 빼고 3주기 죄송합니다. 이게 3주기, 4주기, 5주기. 4주기 트랜지션 엘리먼트나 5주기나 6주기 트랜지션 엘리먼트가 거의 같아요. 사이즈가. 예. 왜 그러냐? 여기서 얘기할 때 컨트랙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축소가 돼서 그래요.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루테튬 앞에 뭐가 있냐면 란타나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란타나이드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있는데 란타나이드 컨트랙션이면은 여기 란타나이드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YB가 이트리움이고 얘가 이터비움이에요. 저 Y는 이트리움이고 얘가 이터비움. 그래서 란타늄에서 시작해서 이터비움까지 쭉 가는 동안 14개가 가는 동안 이게 계속해서 슈링크 컨트랙트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로피움하고 이터비움이 해필드 쉘 FO비탈 입장에서는 필드 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외적으로 이게 확장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쭉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랜타나이드 컨트랙션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루테튬 갈 적에 오히려 작아진다. 그리고 5주기, 6주기 트랜지션 엘리먼트의 크기가 거의 같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살펴볼 것이 옥시데이션 포텐셜인데 우리가 보통 일렉트로케미스트리 하면서 뭘 어떻게 배웠죠?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했어요. 이건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포텐셜이에요. 원래 중성 원자가 있는데 이게 이온이 되면서 전자 떨어져 나올 때 몇 볼트가 되느냐. 이건 사실 산화 포텐셜이니까 산화 준위가 높은 걸수록 산화가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화가 잘 되려면 전자가 잘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산화가 잘 되죠. 그래서 쭉 보면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가면서 점점 떨어져요. 크로미움까지 좀 산화준이 떨어지죠. 망가니스가 이게 또 달라져. 뭐가 달라요? 이게 여기까지 그 하프필드 된 다음에 이제 다시 필드 이제 하나씩 더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점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필드가 되니까 징크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는 직전에 네거티브로까지 떨어져요. 네거티브로 떨어지는데 카파는 그러면은 리덕션 포텐셜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뭐에 대해서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하이드로젠 SHE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엘렉트로드 포텐셜을 뭘로 잡았어요? 0. 그래서 이것은 0보다 작아지니까 이 다른 금속들은 전부 다 스칸디움이라든지 니켈까지 징크는 산화구 반응해서 메탈이 산화구 반응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카퍼는 안 되죠. 이거는 리덕션 포텐셜이 그러니까 리덕션 포텐셜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트랜지션 메탈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이야기할 텐데 트랜지션 메탈은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여러 개 갖습니다. 보통 이제 금속들은 뭐
소디움 같은 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플러스 1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인데 악시젠은 제일 메이저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간 같은 경우에 플러스 이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이온이 되면 이 차지 자체가 옥시데이션 넘버잖아요. MnOH3면 Mn이 플러스 3이죠. MnO2는 플러스 4. MnO4의 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빼주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러니까 Mn이 플러스 6 되고, MnO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 그래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까지 이렇게 다양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갖습니다. 그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다르고,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액큐 솔루션이 됐거나,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거나, 또는 산화물을 만들거나, 또는 산화물의 이온이 돼가지고, 용액을 만들거나, 색깔이 막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스칸디움부터 망간까지는 그 자기 족수대로 그룹별로 스칸디움이 3비족이니까 3개, 티타늄 4개, 5개, 6개, 7개. 그러니까 제일 맥시멈 그 옥시데이션 넘버가 3, 4, 5, 6, 7로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것도 안정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빨간색 더트가 뭐 가장 그래도 안정한 것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망간 봤는데 7번도 있었고 4번, 2번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3번, 6번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펙티브 차지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최외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뭐 8, 90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 이상에서는 그 보통 2가나 3가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옥시데이션 넘버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철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플러스 6 가질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조가 이제 이게 좀 디스크립티브한 게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는 얘기. 좀 디스크립티브하긴 한데 2강, 3강은 좀 더 심화된 이론으로 준비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